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2023년 AI 보고서를 가지고 생성형 AI가 우리 일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텐데요.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높여준다는 건 알겠는데, 과연 그 이면에는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그 핵심을 샅샅이 짚어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시작하죠. 이 말이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?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딱 보여주는 말인데요. 첫 번째가 바로 원격 근무라는 거대한 파도였고, 지금 우리가 마주한 두 번째 거대한 파도가 바로 AI라는 거죠. 우리는 그 두 가지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연구가 지금 이 시점에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단순히 AI가 대세다 하는 그런 헤드라인 뉴스 너머에 진짜 데이터가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는지 그걸 제대로 들여다보자는 겁니다. 이 보고서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. 여러 실제 실험과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종합해서 AI가 우리 업무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물인 거죠. 그럼 그 근거가 뭔지 한번 볼까요? 네, 그래서 이 보고서의 결론들이 과연 믿을 만한가? 어떤 연구를 바탕으로 나왔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. 그래야 뒤에 나올 내용들도 신뢰가 가겠죠? 보시는 것처럼 그냥 한두 가지 방법만 쓴 게 아니에요. 수많은 실험실 연구부터 대규모 설문조사, 심지어 초기 사용자들의 실제 데이터까지 다 분석했고요.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내 전문가들의 분석까지 더해졌으니 근거는 정말 탄탄하다고 할 수 있겠죠? 자, 그럼 드디어 핵심 결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AI와 생산성의 관계예요.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보시죠. 와, 이 숫자 좀 보세요. 37%. 이거 뭐냐면요. 생성형 AI를 썼을 때 글쓰기 같은 일반적인 업무에 걸리는 시간이 이만큼이나 줄어들었다는 거예요. 정말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? 생산성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지 바로 감이 오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, 이게 그냥 빨라지기만 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AI의 도움을 받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작업 결과물의 퀄리티 점수가 훨씬 높죠. 그러니까 더 빨리 할 뿐만 아니라 일 자체를 더 잘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. 대단하죠? 그리고 이런 결과가 특정 작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. 보세요. 회의 요약부터 정보 검색까지 여러 종류의 일에서 코파일럿을 쓴 사람들이 시간을 엄청나게 아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특히 정보 검색 같은 경우는 73%는 시간을 줄였다니 이건 거의 혁명 수준인데요? 자, 그런데요. AI가 이렇게 좋기만 할까요? 당연히 아니겠죠. 보고서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들쭉날쭉한 기술의 최전선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은 AI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또 어떤 일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. 마치 삐죽삐죽한 해안선처럼 말이죠. 바로 이거예요. 우리가 얻는 것과 감수해야 할 위험. 왼쪽을 보시면 속도라는 엄청난 이득이 있죠. 작업이 말도 안 되게 빨라집니다.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. 정확성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. 만약 AI가 실수를 했는데 그걸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? 잘못된 결과물을 더 빨리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속도와 정확성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해집니다. 그리고 저는 이 연구 결과가 정말 흥미로웠어요. AI가 마치 훌륭한 평준화 도구처럼 작동한다는 건데요. 무슨 말이냐면 원래 실력이 조금 부족했던 사람들, 그러니까 초보자들에게 AI가 훨씬 더 큰 도움을 줘서 숙련된 사람들과의 실력 차이를 줄여준다는 겁니다. 이건 정말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? 자, 지금까지는 생산성 얘기를 해봤고요. 이제 두 번째 핵심 결과로 넘어가 볼게요. 바로 인간과 AI의 협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건 단순히 도구를 쓰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. 가장 큰 변화는 이거예요. 예전에는 우리가 직접 뭔가를 만들어내는 데 시간을 많이 썼다면 이제는 AI가 초안을 뚝딱 만들어주니까 우리는 그걸 검토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다듬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된다는 거죠. 뭐랄까, 우리가 이제는 창작자라기보다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이 새로운 협업 방식을 보고서에서는 비판적 통합 샌드위치라고 아주 재치 있게 표현했어요. 보세요. 샌드위치 빵처럼 인간이 맨 처음과 맨 끝을 책임지는 거예요. 처음에는 이런 걸 만들어줘 하고 지시하고 마지막에는 AI가 만든 결과물을 평가하고 완성하는 거죠. 그 사이에 있는 내용물,
즉 실제 생산은 AI가 담당하고요. 정말 딱 들어맞는 비유 아닌가요? 자, 여기서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. 이게 뭐냐면 AI한테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얻어내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기술과 과학을 말하는 건데요. 그냥 대충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전문 기술이라는 거예요. 앞으로 지식 노동자에게는 정말 필수적인 능력이 될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AI가 자 해주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그 결과를 항상 믿어도 될까요? 여기서부터는 과연 AI를 얼마나 신뢰해야 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무조건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답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실용적인 해결책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화면을 좀 보세요. AI가 내놓은 답변 중에 AI 스스로도 좀 자신 없는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. 사용자한테 이 부분은 당신이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하고 신호를 주는 거죠. 이런 스마트한 디자인이 우리가 AI에 무작정 의존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의 신뢰를 갖도록 도와주는 겁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술적인 변화가 결국 우리 인간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결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서 보고서가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. AI의 도입은 단순히 기술 하나가 추가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기술적인 도전이라는 겁니다. 즉, 기술 자체보다도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과 문화가 결국 AI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거라는 거죠. 이 인용구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요. 여기서 도덕적 크롬풀존이라는 조금은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. 이게 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고덕적 크럼플존. 자동차에 보면 사고가 났을 때 일부러 찌그러지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크럼플존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것처럼 인간과 AI가 함께 일하는 시스템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이 마치 크럼플전처럼 인간에게 쏠리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. 사실은 AI 시스템의 결함이었는데도 결국 최종 결정을 내린 사람이 모든 비난과 책임을 뒤집어쓰게 되는 거죠.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. 결국 일의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. 이 모든 건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강력한 AI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